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화, 이 화를 찍으니까 지금 빨간 옷이 잘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일부 첫 번째 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일단은 요걸 한번 써볼게요. bio,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저는 이렇게 임묘진 삼위 신세자축을 한 몇천 번은 지금 쓴 것 같아요. 쓸 때마다 이제 생각하면서 많이 쓰는데, 이 사화, 간단하게 사화는 계절적으로 양력 5월이다. 양력 5월이고 절기상은 여름의 시작이니까 입하다. 입하면서 대략 5월 5일경이 되죠. 그래서 망종까지 약 6월 6일 정도, 6월 5일은 6일 정도의 어떤 계절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간, 출근해서 이제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여름 사오미, 사화는 사오미, 화, 여름의 생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유축, 금의 생지다. 그래서 이 사오미는 여름의 생지기도 하면서 이 사유축, 금의 금사막 생지로서 의미도 갖는다. 그래서 사화는 계절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나 글자, 또 본기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게 본기가 병화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병화의 어떤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단 글자의 의미는 밝고 화려하고 성격적으로도 뭐 호탕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사통팔달, 밝은 곳, 번화한 곳, 유명한 것, 이런 걸 좋아한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전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물상적인 의미랑 한번 이 뱀, 일단 사화가 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뱀은 일단은 발이 없죠? 발이 없다. 자, 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일단은 이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지만 좀 영물로 보이기도 하죠. 영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뱀이 갖는 의미는 일단은 변태적인 의미. 자, 이 변태는 우리가 뭐 화장실 몰카를 찍는다든가 이상한 막 그 행위를 하는 그런 변태라기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조금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모양을 바꿔간다,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변태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변, 말, 행동, 이런 게 조금 언변에 자신감이 있고 말을 잘한다. 자, 이중성이라는 의미는 그 뱀의 의미로 보면 일단 혀가 이렇게 두 개로 끝에 갈라져 있죠. 그렇죠? 혀가 이게 이제 뱀에 이렇게 있으면, 이빨이 이렇게 뱀이 있으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엄청 또 잘 하겠죠. 잘 하고 그 언변술이 있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화토금수에
목화토금수의 어떤 기분, 오상을 얘기할 때, 목은, 인을 나타낸다고 했고, 화는, 예의, 그쵸? 토는 신의, 금은, 의리, 자, 수는 지혜를 이렇게 뜻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이 화는요, 예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육체 얼굴로 봤을 때는 혀입니다, 혀. 혀를 뜻한다고 했죠? 자, 이 눈은, 목은 눈이고요. 화는 혀고, 토는 입이고, 자, 금은 코, 수는 귀를 뜻한다고 했는데, 이 혀, 그래서 이 화, 특히 뭐 화는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지주로는 사화와 오화가 있다고 했는데, 예의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의 안 지키고, 싸가지 없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광문을 합니다. 이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혀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언변에 능하다. 그래서 이 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한 구설을 또 갖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동물로 뱀의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단조롭거나 이렇게 모양을 딱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하다. 그렇죠? 이중적이기도 하고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냉온 동물이죠. 그래서 좀 냉정한 면도 있다. 냉정. 사화 상당히 냉정합니다. 지장간에 경금을 품고 있죠. 경금은 숙살직입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병화나 사화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태양빛은 골고루 공평하게 비추죠. 공명정대하고 약간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을 좀 잘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사화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한다. 뱀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욱한다. 그리고 한번 폭발력이 강하죠. 그리고 독합니다. 뱀은 독을 품고 있죠. 물면은 놓지 않는, 그쵸? 끝을 보는 그런 어떤 뱀이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뱀으로서의 가지는 의미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사화는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또 이중적이구나. 그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이 속다르고 겉다르고 하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안 가고 뭐 그렇지만, 또 사람이 항상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사주 명리에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의 어떤 이 뱀으로서 의미를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물상으로도 잘 떠올리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장간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더 잘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사화의 지장간은 그쵸? 병. 자, 무경병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인신사의 지장간은, 인신사의 글자의 지장간은 모두 양입니다. 왜냐하면 생지니까 뼛속까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화는 사무라이, 경찰병원 가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사무경병. 그 다음에 이는 무병갑이죠. 무병갑 전부 양이고, 해는 무갑임. 무토로 전부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신은 무임경. 그래서 전부 다 무로 시작하면서 전부 다 양이다. 그래서 이 사화는 무경병을 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지장간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답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또 시간 일자로 따지면 77, 16일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고,
지장간도 모두 양이다. 자, 이거는 사생지, 인신사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생지 중에 가장 활동적인 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목도 시작하는 인옷을 화국의 시작이긴 하지만 계절적으로는요, 인월은 아직 양력 2월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춥고 이렇게 활동이 아주 활발하진 않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기운이면서 점점 5화로 가면서 이게 활동적이 커지고 하지만 이 사화는 계절적으로는 육양이, 자, 계절적으로는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안쪽에 육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동적인 생지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무토, 자, 이 무토는 이 가장 활동적인 생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열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무토는 천간, 일단 무토의 특징은 또 중재하고 중개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어떤 급격한 생지의 급격한 시작, 그 일단은 방지를 예방을 하면서 이 시작을 또 컨트롤 하는 의미로 무토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인신사의 모든 이 사생지의 지장간 첫 글자는 무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 경금, 자, 무토는 이제 여기가 되고요. 이게 중기가 되죠. 이 경금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경금. 일단 경금은 이 중기가 가지는 의미는요. 일단은 이 글자의 삼합, 사회적인 합이죠. 사회적인 합, 목적이 있는 합. 합의 글자로서 중기의 글자가 나중에 천간으로 투간되든 투간이 안 돼도 우리가 사회성이나 직업성을 볼 때는 중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거는 직업, 특성, 적성에 많은 관여를 하는 글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중기. 그래서 이 경금, 자, 경금은 일단은 경금이 가지는 그 고유의 의미는요, 일단 숙살직입니다. 숙살직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분별하고 쳐내고, 그쵸? 이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잘 연그른 열매는 취해서 다음에 어떤 씨앗으로 사용할 것을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쭉정이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버려서 강한 어떤 그 2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좋고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게 좀 냉정한 면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경금은 일단은 또 권력성, 그렇죠? 분별, 판단, 좀 냉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계절적 글자적인 의미로는 또 군검경, 이게 생살직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죽이고 살리는. 군검경, 의사, 그렇죠? 의사도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금속, 어떤 펜을 가지고, 칼을, 나이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는 또 금융을 뜻하기도 해요. 금융도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죠. 경금 자체가 이미 가을의 결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금이긴 하지만 금융을 뜻합니다. 금융, 그렇죠? 재화, 재물. 그래서 이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경금을 사화에는 직업적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유추할 때, 물상으로 판단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본기인 병화, 이 병화가 또 이제 중요합니다. 본기죠. 본기라고도 하고 뭐 정기라고도 하죠. 병화. 자, 병화는 그 사람의 기본 성정, 성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성향, 성격. 물론 직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기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병화는 일단은 병화는 화끈하죠. 그 다음에 공사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공사 구분이 명확하다. 그리고 자존심 강하다. 그렇죠? 활달하다. 폭발력 있다. 예의 바르다. 예의를 엄청 바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화는 요즘 시대에서는요, 하늘로 쏘아올린 빛이고 하니까 이게 정보, 통신, 인터넷, 그쵸? 그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언론, 홍보, 연예 쪽으로도 이 사화를 갖고 있으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 사화는 또 화끈한 것부터 쭉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단 본인 성격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좀 많아요. 후회. 왜냐? 좀 참을 걸, 입 좀 다물고 있을 걸, 오지랖 좀 그만 필 걸. 그러면서 뚜껑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향 성격도 이 지장간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장간만 잘 파도 이 사주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지장간의 고유 의미 플러스 지장간끼리의 암합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암합이 정말 사주에 암합만 잘 읽어내도요 도사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화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생지, 자, 인, 사, 신, 해 말고 술, 개죠. 그래서 호랑이, 뱀, 원숭이, 개, 인사신술, 해가 아닌 술, 이 글자의 지지에 이 글자가 일지나 월지에 이렇게 있다. 그럼 월지가 있으면 직업공, 사회공, 부모공이 되는 거고요. 일지에 있으면 내 기본적인 어떤 배우자공이라 배우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현실, 내 실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지지에 일지나 특히 월지에 깔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엄청 큰 거죠. 연지에 깔고 있으면요, 이렇게 질문하면 초년에 좀 그럴 수 있다. 그런 조상이, 그런 조부모가 있을 수 있다. 시지에 있으면요, 내 노년의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지나 월지는 나한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글자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일단 이게 신통력이 있는 글자입니다. 신통력, 압력성, 권력성. 그래서 이 인사신수를 지지에 깔고 있으면요, 어떤 또 생살직권, 아까 얘기했던 죽이고 살리고 하는, 보통 우리 생살직권이 뭐 군검경, 그쵸? 의사,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큰 의미로는 우리 이 철학 있죠? 역학도 생살직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 철학
이 상담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인사신수로 또 신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사주풀이 할 때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가 저 사주가 저는 정유의 을사, 임자, 무신, 이게 이제 제 사주인데 월지에 저는 사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시지에 또 이 신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신 합평도 되고 자유기문도 있죠. 그러니까 지지가 조금 일단 토가 없죠. 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좀 한 군데 정착하거나 뭐 이러하는 기운보다는 왔다 갔다 역마의 기질이 있다. 활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아까 이제 사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사화가 월지면서 밝은 곳 그런 의미도 있지만 되게 공망입니다. 공망. 저는. 정유일주의 공망이 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용적인 것들이 이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사주 이 공부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 사주에 대해서 제가 앞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 사주를 한번 공개를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원곡 해석부터 대운, 세운 여러 가지 2부에 걸쳐서 강의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사신술이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사화의 또 일반적인 의미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자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그 뱀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게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천문성. 일단은 똑똑한 거죠. 총명하고. 이 글월 문자를 써서 학문에 밝고 총명하고 똑똑하다. 사리분별 잘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천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색깔. 기본적인 거죠. 적색. 레드. 적색을 뜻하고, 그래서 사주에 좀 화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길신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붉은색 계통, 그쵸? 옷을 입든지 차도 붉은색, 속옷도 좀 붉은색 계통으로 하면 부족한 기운이 좀 채워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위. 자, 방위로는 어느 쪽일까요? 요 방위를 또 우리가 따질 때는 이번에 좀 반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앞에 제가 썼던 여기 인묘진으로 시작해서 사오미가 이로 올라가는 어떤 방향의 배치글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 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여기가 동쪽이고요. 사오미가 남쪽이고, 신유술이 서쪽이고요. 해자축이 북쪽이죠. 이게 방위로 따질 땐 여러분들이 또 이쪽 인묘진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기운이 순환되는, 그쵸? 이런 순서로 순환되는 이 그림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12신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향, 이사 가면 좋은 방향, 머리를 두고 자면 좋은 방향, 책상을 배치 방향, 가게를 오픈했을 때 출입문 방향, 피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뭐 천살 방향, 뭐 반환살 방향을 따질 때는 이 방향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동이고요. 묘가, 유가 정서고, 자가 정북이고요. 오가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 사화는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죠? 30도, 30도, 30도씩이죠. 30도, 30도, 90도고. 그래서 남쪽에 치우친 동이죠. 그래서 남남동 방향입니다. 남남동. 남남동 방향. 그럼 지는요? 동남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동남동. 동동남이라고 해도 되고, 동남동 방향. 그래서 좀 많이 치우친 방향에 두 개 글자를 넣어주면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쉽게 알 수 있겠죠. 남남동 방향이다. 남쪽에 치우친 방향인데 동쪽에도 좀 관여한 방향이다. 여러분 이렇게 방위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 오미. 맛은 화는 무슨 맛이라 그랬죠? 쓴맛. 자, 쓴맛. 맛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 음식을 먹을 때 화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보충을, 이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보충을 해주려면 좀 쓴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화가 부족하면. 뭐 쓴박이라든가, 쑥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좀 쓴 음식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인삼은 좀 불에 뜨거운, 그 화기를 갖고 있는 그건데, 어떤 인삼, 쓴맛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숫자는 화는 일단은 2하고 7을 나타내죠. 7인데 2는 천간으로는 정화고요. 자, 지지로는 오화. 그죠? 7은 천간으로는 병화고 이게 사화. 그래서 이게 음이고요. 이게 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는 이렇게 두 개로 음양을 표시한다고 했죠? 양은 또 하나로 표시하고, 그래서 이게 짝수. 음이 짝수고요. 양은 홀수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3이죠? 을목은 8이죠? 짝수. 그런 의미로 숫자를 알고 있다. 숫자는 또 왜 어디에 필요한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내가 화기운이 부족하거나 채워야 되면 2나 7를 좀 핸드폰 번호를 새로 만든다든가 차를 새로 뽑는다든가 아파트 뭐 동호수 물론 그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주소 지번할 때 27이 길한 어떤 필요하다 그러면 화가 부족하거나 화가 좋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27을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지워볼까요? 신체는 일단 심장, 그쵸? 붉은 피가 뿜어나는 그 다음에 소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로는 혀를 얘기한다 그랬죠. 혀. 그래서 혀는 말이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이 혀를 잘 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혀는 말을 잘하면 정말 이게 퍼져나가죠. 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바로 이 혀를 나타내는 건데 잘못 눌리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말실수에 따른 구설수죠. 그래서 허풍, 허언을 또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저도 그렇고 좀 말조심을 좀 해야겠다. 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잘 그거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화의 직업적인 물상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화의 직업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한쪽 적어볼까요? 언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론, 방송, 그렇죠? 왜냐면 병화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예, 인터넷.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막 찍고 있는 것도 이 사화,
그다음에 정화 일간이니까 인터넷 그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군검경, 의사, 금융,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뭐 이 금융 이거 세무 회계도 다 들어가고요. 세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역마의 기들 운수,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선박, 경금으로서 뭐 하니까 운수 선박, 그다음에 가스, 전기, 전자. 자, 그다음에 이 의사를 보면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의무병가가 있거든요. 군의관 의무병가. 의무병가에도 이렇게 바늘이 있고요. 의무병가의 그 마크에도 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거기에 마크를 봐도 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또 의무에 의미가 있다. 이게 또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경금을 또 쓰고 화통하니까 중공업, 기계, 그렇죠? 이런 철강, 그다음에 제철, 경금과 병화가 있으니까 뭐 제철 이런 의미로도 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물상적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 하면 앞에 얘기했던 말씀드린 거하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통변하는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곡각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곡각살. 곡각살의 의미는 어떤 이게 이 편관하고 동조하거나 살하고 동조하거나 충을 받거나 형을 받거나 하는 글자면 이 뼈나 이 손가락 마디가 잘못되거나 뭐 소아마비라든가 골절된다든가 절단된다든가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살인데, 일단은 을목하고요, 천간으로는 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사화, 그 다음에 축토, 요 정도가 이제 곡각살인데, 곡각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화나 이거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뼈나 관절이나 어떤 이 신체상에 잘못될 수 있는 글자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사화 1, 2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하고 물상, 뭐 지장간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간지, 깔고 있는 간지에 대해서 일단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